환율이 1,500원을 넘으면 정말 나라가 흔들리는 걸까요? 아니면 그냥 뉴스가 우리를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걸까요? 요즘 뉴스만 보면 당장이라도 큰일 날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져볼게요. 지금 우리가 느끼는 이 불안, 과연 진짜 위험일까요? 아니면 아직 드러나지 않은 흐름의 일부일까요? 오늘 이 이야기 하나로 정리해 드릴게요. 환율이 왜 오르는지, 외국인 돈은 정말 빠져나가는 건지, 금리는 왜 중요한지, 그리고 결국 이 모든 게 내 집값과 대출, 생활비까지 어떻게 연결되는지요. 끝까지 보시면 경제 뉴스가 훨씬 명확하게 보이실 거예요.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이런 흐름 계속 알고 싶으시면 구독도 해두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가장 기본부터 시작해 볼게요. 환율이 오른다는 건 정확히 어떤 의미일까요? 쉽게 말하면 달러의 가격이 올라가고 원화의 가치가 내려갔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이걸 그냥 숫자로만 보면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내가 동네에서 장사를 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돈은 점점 가치가 떨어지고 외부에서 들어오는 돈은 점점 더 비싸지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물건을 사오는 비용이 올라가고 장사는 점점 힘들어지겠죠. 이게 바로 환율 상승이 우리 경제에 주는 기본적인 압박이에요. 그럼 여기서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왜 하필 지금 달러가 이렇게 강해진 걸까요? 단순히 한국 경제가 약해져서일까요? 아니에요. 이건 훨씬 큰 그림에서 봐야 합니다. 달러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돈이에요. 일종의 본사 통화라고 보시면 됩니다. 반면 원화는 지사 통화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워요. 그런데 본사에서 이제 돈 맡기면 이자 많이 줄게 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사람들이 본사로 돈을 보내기 시작하겠죠. 지금 상황이 그겁니다. 미국이 금리를 높게 유지하면서 전 세계 자금이 미국으로 이동하고 있어요.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에서 동시에 벌어지는 현상이에요. 그럼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 다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뉴스에서 이런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이건 조금 과장된 해석이에요. 투자자들은 환율 하나만 보고 움직이지 않아요. 금리, 산업 전망, 기업 실적, 그리고 글로벌 경제 흐름까지 다 같이 봅니다. 특히 한국은 반도체 비중이 크기 때문에 반도체 경기가 좋아지면 외국인 자금은 다시 들어오기도 해요. 이걸 쉽게 비유해 볼게요. 어떤 동네에 장사가 정말 잘 되는 가게가 있어요. 그런데 그 동네 돈 가치가 조금 떨어졌다고 해서 그 가게를 바로 팔고 떠날까요? 아니죠. 장사가 잘 되면 오히려 더 투자합니다. 투자자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지금 상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일부 자금은 빠져나가고 있지만 동시에 들어오는 자금도 있어요. 전체 시스템이 무너지는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자,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금리 올리면 되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원화의 매력이 올라가면서 환율이 안정될 수 있어요. 그런데 동시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대출 이자가 올라갑니다. 즉, 환율을 잡으려다가 내 통장이 먼저 흔들릴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책은 항상 균형을 고민합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금리를 올려야 하고,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위축되고, 내수가 위축되면 경제가 둔화될 수 있어요. 이게 바로 정책의 딜레마입니다. 그래서 정부와 중앙은행은 한 가지 방법만 쓰지 않아요. 외환시장 개입, 유동성 조절, 정책 신호, 글로벌 공조 등 여러 가지 수단을 동시에 사용합니다. 마치 여러 개의 레버를 동시에 조절하는 것처럼요. 이쯤 되면 가장 현실적인 질문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 삶에는 어떤 영향이 있냐? 이게 제일 중요하죠. 먼저 가장 직접적인 영향은 물가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물가가 올라가요. 기름값, 원자재, 식료품 가격까지 전부 영향을 받습니다. 우리가 마트에서 장 볼 때 느끼는 부담이 바로 여기서 시작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금리입니다. 환율이 불안해지면 금리 정책에도 영향을 주고 결국 대출 이자 부담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체감이 빠르게 올 수 있어요. 세 번째는 투자입니다. 주식시장도 영향을 받고 외국인 자금 흐름에 따라 변동성이 커질 수 있어요. 그래서 투자 판단이 더 어려워지는 시기입니다. 그럼 이제 가장 민감한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금리 올라가면 집값 떨어지는 거 아니냐?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는 부분이에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하게 오른다, 떨어진다 로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시장 구조가 과거와 다르기 때문이에요. 과거에는 금리가 오르면 대출 부담이 한 번에 확 올라가면서 급격한 가격 조정이 나오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고정금리 비중이 늘어나고 분할상환 구조가 일반화되면서 충격이 분산되고 있습니다. 즉, 한 번에 폭락하기보다는 시간이 지나면서 부담이 쌓이는 구조예요. 이게 지금 시장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집값이 실제로 많이 오른 게 맞냐? 이 질문도 자주 나오는데요. 이건 기준의 문제입니다. 달러 기준으로 보면 상승폭이 제한적으로 보일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원화로 소득을 얻고 원화로 생활합니다.
그래서 체감은 완전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여전히 집값 부담을 크게 느끼고 있죠. 결국 중요한 건 내 기준입니다. 어떤 통화로 보고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자, 이제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볼게요. 환율 1,500원, 이거 정말 위기일까요? 답은 이렇습니다. 위험 신호는 맞습니다. 하지만 당장 시스템이 붕괴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오히려 글로벌 자금 흐름이 재편되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더 정확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공포에 휘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제 뉴스는 항상 극단적으로 표현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실제 시장은 훨씬 복잡하고 다양한 변수들이 함께 움직입니다. 두 번째, 금리 흐름을 반드시 체크하셔야 합니다. 환율보다 더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건 금리입니다. 대출이자, 투자 수익, 소비 여력까지 전부 연결돼 있기 때문이에요. 세 번째, 지금 시기에는 무리한 레버리지를 특히 조심하셔야 합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 비중이 높은 경우에는 리스크 관리가 더 중요합니다. 네 번째, 현금 흐름을 점검하셔야 합니다. 지금 같은 시기에는 자산보다도 버틸 수 있는 힘이 더 중요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생각해 보셔야 할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은 위기인가? 아니면 기회의 시작인가? 경제는 항상 사이클을 반복합니다. 올라갈 때가 있으면 내려갈 때도 있고, 위기가 오면 반드시 새로운 기회도 생깁니다. 중요한 건 타이밍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지금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비한 사람은 기회를 잡고, 감정에 휘둘린 사람은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돈은 계속 이동하고 있습니다. 환율, 금리, 주식, 부동산, 이 모든 것은 따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하나로 연결된 흐름이에요. 이 흐름을 읽을 수 있다면 지금의 불안은 오히려 가장 좋은 공부 기회이자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복잡한 경제 이야기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계속 풀어드릴게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요. 다음 흐름도 놓치고 싶지 않으시면 구독해 두시면 분명 도움이 되실 겁니다.